보험가입 전에 유방에 물혹이 있던 분이 보험가입을 하면서 유방에 정기가 부담보가 잡혔어요. 그분이 5년 지나고 나서 암이 발생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가비상TV입니다. 자, 한 여성분께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본인의 유방에 물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물혹 같은 경우는 치료를 요하는 건 아니고요. 정기적인 검진, 즉 한 1, 2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추적 관찰은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그래도 뭐 질병이나 이런 건 다 알려야지라고 하는 생각에 보험사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유방에 물혹이 있다. 그런데 뭐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교수님께서 한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험사에서는 유방에 물혹이 있으니까 전기간 부담보를 유방으로 잡고 보험을 가입을 하자라고 해서 알겠다라고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부담보는 뭐냐? 나의 신체를 담보로 잡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 한 신체 부위는 담보 대상에서 뺀다는 거예요. 즉 이분 같은 경우는 유방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계약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했어요. 일단 이분이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요. 부담보를 설정한 신체 부위라고 할지라도 청약의 이후 5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1번 추가적인 진단, 2번 추가적인 치료가 없다면 그 뒤에는 부담보가 해제가 된다. 즉, 그 신체 부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설정이 돼 있었어요.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유방이라는 신체 부위가 위험도가 높으니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부담보하기로 했지만 보험 청약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적인 진단이나 추가적인 치료가 없으면 부담보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볼 수 없으니 담보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분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분은 물혹이 있으니까 1, 2년에 한 번씩 원래 가던 병원을 가서 추적 검사를 계속했어요. 보험 가입하고 난 후에도 그 병원에 가서 추적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뭐 그대로다. 원래 있던 물혹이 커진 것도 없고 추가로 생긴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다시 지켜보자. 뭐 똑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안타깝게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원래 부담보가 유방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지만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는 추가적인 진단이나 추가적인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보가 해제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걸 알게 되어서 청구를 했어요. 암보험금을. 그랬더니 보험사가 조사를 나오더니 보험사에서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이 5년 기간 안에 그분이 추적 검사 받은 거 있죠. 원래 있던 물혹을 확인한 거. 그 확인한 거 자체를 보험사에서는 추가적인 진단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더 억울한 게 이 5년이 지나서 진단받은 유방암 있잖아요. 그게 원래 있던 물혹이 유방암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물혹은 그대로 있고 새로 암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가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이분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보험사에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종의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보험사가 이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바로 채무부존재 소송. 채무부존재 소송은 보험사 입장에서 원고 입장에서 나는 너에게 돈을 줄 채무가 없는데 제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소송을 건 겁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보험사가 걸어놓은 소송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보험사는 다 대기업입니다. S화재, H해상, L 손해보험 너무 많죠. 그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이 원고가 되고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 소장을 받는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던 거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원래 있던 물혹을 계속 그냥 추적 관찰한 것이 추가적인 진단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 진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보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거를 좀 좁게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이 계약자와 이 보험사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기초로 하는
약관의 해석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진단을 어느 범위까지 해석을 할 건지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보험가입할 때 이런 담보가 있죠. 암 진단금, 뇌출혈 진단금, 심근경색 진단금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은 암 진단하면 3천만 원 주겠다, 뇌출혈 진단하면 3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즉 보험사가 돈을 지급할 때의 조건을 걸어놓은 거죠. 근데 그 보험사가 돈을 지급할 때의 진단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암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해부병리의사, 임상병리의사가 조직검사 등을 통해서 해당 그 악성 종양의 조직을 확인을 하고 임상적인 치료를 받고 있어야 그게 인정이 돼요. 뇌출혈에서는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CT,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하고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진단이라고 보고 그래야 진단금이 나온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어요. 즉 보험사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에서의 진단은 너무나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게 다 만족해야 비로소 진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줍니다라고 정해놓고 보험사한테 불리한 부담보를 해제하는 티각의 진단을 해석할 때는 원래 있던 무록을 초음파로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확인한 것 또한 추가적인 진단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보험 약관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 등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보험사가 무리해서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면 뭐합니까?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계약자한테 소송까지 거는데. 그래서 결국 소송을 걸어왔으니까 소송은 진행이 됐고요. 너무나도 다행히 이 재판부의 판사님 또한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암으로 발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두어도 무방한 이 무록 결절에 대해서 확인한 것만으로는 이를 보험약관에서 정해진 추가 진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라고 하여서 이 계약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 판례는 무조건적으로 약관을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그런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성향에 반하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